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으로 영업틈새 시장 공략하기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유선우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요,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이 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적에 도움이 되고 운전자 보험으로 어떻게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보게 되면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름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전자 보험만 봐도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해도 난 다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운전자 보험으로 업셀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핵심 3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하면 업셀링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동차 보험, 세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의 법적 책임이 과연 운전자 보험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장기보험 기준입니다. 장기보험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네,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왜 가장 많이 판매가 될까요? 운전자 보험은 가장 먼저 법과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지금 병원을 다니는 것처럼 실손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필수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보게 되면 먼저 비교하기 전에 어떤 책임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중과실,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을 시킬 경우에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어야 될 책임, 3가지 책임인데요. 첫 번째로는 형사상의 책임과 두 번째 민사상의 책임, 세 번째 행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형사상의 책임부터 보게 되면요, 형사상의 책임은 형사처벌을 보시면 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형사처벌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도주, 사망, 중상해,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유 불문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고요. 또한 대인, 대물 2천 이상.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그 외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이 2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이외 사고에서는 형사처벌을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민사상의 책임은 뭐예요? 대물보험과 대인보험을 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일 경우에 이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상의 책임은 지급을 해줍니다. 마지막은 형사상의 책임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과태료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용 운전자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형사상의 책임으로 위로금을 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어디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자, 일단 3가지의 책임을 배웠는데, 자, 뒤로 갈수록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를 딱 놓으면은 이 4가지 기준만 보시면 되는데요. 보장 대상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가입 의무를 보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우리 어떻게 해요? 의무보험이죠.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자, 근데 운전자 보험은 선택보험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나 운전자 보험 굳이 가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 보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고 형사상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형사상의 책임이죠. 왜? 형사 책임이 만약에 형사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면은 구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대물, 대인, 자기 신체 상해, 그 다음에 자차, 이렇게 네 가지를 보장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비용금, 다른 말로 형사합의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 비용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두 가지의 특색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내가 굳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걸 보여줍니다. 테스트. 자, 제가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가지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엑셀을 힘껏 밟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스쿨존 구간에서 통과할 때 30km 미만으로 서행하십니까? 아니면은 과속 카메라가 지나는 순간 바로 키로수를 올리시나요? 대부분 도로의 상황에 맞게 키로수를 올리죠. 올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왕복 2차선 도로 운전 중 앞서가던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차가 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기다렸다가 가게 되겠죠. 근데 차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선 차선 차량을 확인 후에 재빨리 출발한다. 어떻게?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심야운전이란 건 뭐 새벽 2, 3시 정도 얘기하죠. 운전 중에 보행자 신호인데 보행자가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노란불이었다면, 황색불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을 살피는 그냥 지나가죠. 자, 고객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객분에게 똑같이 운전 중 노란불이면 어떨까요? 스쿨존이면 어떨까요? 앞에서 차량이 멈춰있고 반대편 차량에서 차량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할까요? 심야운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보여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두 어떻게 해요? 신호위반, 스쿨존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네 가지 다 뭐예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12대 중과실이에요. 네 가지 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네 가지 다 지키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우리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제일 많이 하는 위반입니다. 자, 이 중에 12대 중과실을 만약에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특히 필요한데요. 나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도침범인데요. 보도침범. 강사님, 우리 보도침범 하는 적 없어요. 저는 보도침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우리 주유소 들어갈 때 어디 지나서 들어가죠? 인도 밟고 들어가서 주유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 들어가다가 사람을 만약에 못 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2대 중과실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인도를 지나서 주유소에 들어가면은 보도침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너 중앙선 침범 절대 안 하고요. 앞지르기도 안 하고 신호위반도 절대 안 하고요. 속도위반도 안 해요. 근데 주유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인도 밟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도 지나가죠. 거기서 사고 나시면 12대 중과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의 영업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운전자 김은전 씨.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못 보고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에서 박은 거죠. 택시기사는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은전 씨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해를 부담해야겠지만 중요한 뭐예요? 형사처벌도 받게 될까요? 이게 키포인트죠. 자,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반의사 불벌이라는 게 있어요. 반의사 불벌이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너무 많이 와서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가해자 처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해자의 처벌이 종료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책임보험이 있고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있죠. 자, 이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사처벌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통사고 특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중상의 도주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제외가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걸로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사망, 뺑소니, 음주사고, 측정 불응,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의 경우, 단 음주사고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관계없이 뭘로 해요? 형사처벌이다. 교통사고 특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 뭘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입니다. 두 번째, 중상의 사고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말고 중상의 사고, 전치 대부분 12주 이상이라고 보죠.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다 중과실이다 라고 하는데 나 8주 받았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던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골절이 될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종합보험 관계없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들어가는데 반의사 불벌,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는데 일단 종합보험을 가입한 관계가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로 들어간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의 사고, 단순한 접촉사고나 등등 여러 가지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요, 무조건 형사책임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강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스타트라고 합니다. 왜 스타트라고 할까요?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 우리 얼마죠?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게는 뭐 10만원까지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지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이 2만원에서 10만원, 5만원 선 가입하는 분들을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가입을 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운전자 보험으로만. 그분은 어떻게 운전자 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잘 시킬까요? 이 강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정확하게 더 재밌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운전자 보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실적에 도움이 되며 또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